새 정부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이 기준이 돼버린 내각 인사 참사, 대검찰청 부속실이 되어버린 대통령 비서실의 인선, 자, 용산시대 이틀 남았는데 이 청사진은 뭘까요?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늘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서울 조계사를 찾아서 축사를 했습니다. 보시죠.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출범 자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총리부터가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 반쪽짜리 출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은 하고 취임은 할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적격 판정을 지금 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총리 인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윤석열 첫 내각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한 어떤 장관 제청이 아니라 아마 다른 편법으로 이 첫 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 간에 좀 협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매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 메시지보다는 이제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 화합, 국민 통합 또는 협치와는 좀 동떨어진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모양새 좋은 취임보다는 좀 반쪽짜리 취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반쪽 출범에 대한 아쉬움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 인사 측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자들 몇 명 선정해서 계속해서 비판, 공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 정호영, 국토부 원희룡, 행안부 이상민, 문체부 박보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첫 내각임을 고려해 오히려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습니다.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첫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밝힌 이 후보자들 포함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당선인 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기류를 읽히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적격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측근들한테 우리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이제 정면 승부를 하실 뭔가 그런 이제 의도를 밝히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총리가 임명이 안 되더라도 인준이 안 되더라도 장관들 제청하면서 그냥 일단은 가겠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참 아쉬운 대목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처음 당선되시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통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2달 남짓한 그 인수위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도 얼마나 그런 통합의 어떤 행보를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각자의 또 생각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치가 없다면, 야당과의 소통이 없다면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이제 당선인, 곧 대통령이 취임하실 당선인께서는 조금 더 소통과 협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뭐 여러 의혹들이 나왔던 인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혹이 나온 인물들 보면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고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 정호영 이 복지부 장관 얘기 굉장히 후보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자녀의 이 편입학 과정의 특혜, 이해 충돌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뭐 지명 철회론이 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가운데 당선인 측에서는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양측의 그러니까 당선인 측과 이 국민의힘 측의 의사 분위기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측이 약간 조금 다른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전제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그런데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점이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한다고 할 때 누가 방송에서 이거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부적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있나요? 없었잖아요. 뭐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인수위 직함 달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정호영 후보자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네.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부적절 의사를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이는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종 인사에 대한 판단, 결정권은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고 이게 한덕수 총리 인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초기 내각 구성에서 당선인이 구상한 국정 비전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인지 또는 이걸 어쨌든 강행해서 밀어붙여서라도 성과로 국민들에게 나중에라도 좋은 점수 받을 자신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몫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지명한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결사옹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난 정부의 가오에서 국민의힘이 배운 점이다, 차이점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건 연계해서 거론될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에게 크나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하신 분인데 인준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모두를 다 강행하겠다는 것 말고 특별히 뭐 제가 앞서서도 거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이건 민주당 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그림으로 초기 내각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내각 구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취임식 코앞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갖는 부분, 김건희 여사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구인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들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 SNS에 동물 보호 관련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외교부 공관 방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저희가 좀 모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이 사진 어디서 났어? 김건희 씨가 공관에 갔다가 전화만 잘라야 되겠구만. 그나마 맞지? 자기네 공관 가봤잖아. 아니 진짜 어디서 났어요 이거? 비밀이야. 자르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자기도 들었지. 어딘가에서. 아니 저도 나무 저 자르라고 나무가 없으면 좋겠네요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자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의 대화, 그러니까 방송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허위 사실이다, 강경 대응 예고하고 있고 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얘기들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그 신념에 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위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공권력이 또는 뭐 수사기관이 나서서 하는 일인데, 지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앞으로 이 퍼스트레이디가 될 분과 관련된 얘기를 과연 수사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공관에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믿는 분들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앞으로의 이 행보, 그리고 어떤 그 국정에 대한 어떤 개입 그 여지를 의심하기 위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라면 그 없었던 것을 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면 이런 것조차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퍼스트레이디의 처신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좀 예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방주사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느냐. 자, 66.4%가 조용히 내조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뭐 오늘 조계사에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이렇게 축사를 하러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향후 행보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건희 여사의 뭐 이 행보에 대한 뭐 논란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이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지지율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면은 41%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4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이제 앞으로 국정 5년 동안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잘하겠어,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국정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추진한 것처럼 급하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임 이후에는 새로운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한 110개의 과제를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약 뭐 이행도 중요하지만 또 이틀 뒤에 당장 이제 취임식 있고 취임사 있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취임사를 내보낼지도 정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좀 높은 수치인데요. 45%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퇴임 앞두고 뭐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드 문재인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동안에 비공개 행사 사진 올리거나 일화를 공개하거나 하면서 좀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도 있고, 내일 이제 퇴임 마지막 퇴근길에도 고민정 의원이 제안을 한 게 같이 좀 떠나보내드리자, 이런 분위기도 하고 훈훈한 것 같아요. 네,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좀 모두가 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도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도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이틀 앞둔 분이심에도 지금 저렇게 국정 기대감이 낮은 상태이고, 그런데 또 이틀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또 지지율은 저렇게 높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 본인들을 많이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위드 문재인을 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즉 퇴임하시는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퇴임하는 이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굉장히 큰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틀 후에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정말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측면이고 민주당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분석하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영향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진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울산시장 선거나 이제 탈원전 관련된 수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잊혀지실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새로운 정치 역사인 건 맞죠.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전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지지자들만 생각하면서 지지율 관리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 결과가 아니었나 민주당에서 숙고해볼 부분이 많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역시 물론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왜 이 취임 초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예년보다 못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또 역시나 숙고할 필요가 있는 서로에게 많은 숙제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떠나는 정부와 새로 시작하는 정부 관련 여론까지 짚어봤습니다.